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 지인혜입니다. 오늘은 만능 엔터테이너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은 어느 한 분야에서 스페셜티를 강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기업은 두 개의 산업에서 2등이라는 견조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실까요? 대부분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슷한 드라마 제작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가박스라고 하는 극장 분야도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왼쪽 차트 봐주시면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7,2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만 해도 매출 분야는 거의 5대5 비중으로 비등하게 이 메가박스 매출과 방송 콘텐츠 쪽의 매출을 가져가고 있던 회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조금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 구간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방송 쪽은 그래도 견조한 이익을 유지했지만 극장, 메가박스 쪽에서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대표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JTBC의 드라마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캐슬 연이어서 이제 대박이 터뜨려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년에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DP라는 드라마와 지옥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올해 초에 넷플릭스에서 대흥행을 거둔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컨텐츠도 콘텐츠리 중앙이 제작한 드라마입니다. 2분기 작품으로는 역시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종이의 집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9월 9일날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넷플릭스 또 다른 오리지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굉장히 큰 작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도 콘텐츠를 중앙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영화 쪽의 배급 분야에서도 작품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2분기에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죠. 범죄도시 2가 이제 메가박스가 배급하고 제작하고 투자한 회사가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감독으로 진행했었던 헌트라는 영화 역시 콘텐츠리 중앙이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컨텐츠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외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처럼 이제는 15개 제작사이자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 기업으로 거듭났고요. 이 15개 자회사를 기반으로 제작 역량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캐파 자체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액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등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컨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매출액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 1등 회사가 되는 셈이죠. 이번 2분기에도 방송 컨텐츠 실적에만 국한해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액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5개 회사를 기반으로 지금 제작 캐파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역시도 올해를 기점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제작 편수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건요. 지금 시가총액이 크게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저조한 이유는 매출액은 굉장히 좋지만 영업손익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교해서 보면 지금 너무나도 큰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K 컨텐츠가 날리고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단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건 꽤나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나는 이유는 총 3가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15개 자회사에서 무형 자산 상각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개 회사를 한꺼번에 합치다 보니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고정비의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15개 회사를 합치면서 고정비가 커졌기 때문에 매출액에 따라서 영업손익, 아랫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작년에 미국 제작사인 윕이라는 제작사를 콘텐츠리 중앙에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윕 제작사에서 조금
그 M&A 이후에 비용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로 외형은 너무너무 좋지만 손익을 사실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내후년도부터는 이익이 훌쩍 커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5개 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산 상각 이슈는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도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후년도부터는 오롯이 매출액이 커졌고 비용 이슈도 사라지면서 대규모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극장 부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영화 시장이 2분기를 기점으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일단 시장 지표 설명드릴게요.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5월부터 우리나라 극장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시작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개봉을 줄줄이 하게 되면서 영화 관객 수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사실 영화 관객 수는 조금 사실 다소 저조하게 회복되는 것 같지만 중간 차트 보시는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전체 총 매출액 지표 봐주시면요. 최근 지표가 2019년 수준의 절반 이상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객 숫자보다 관람객 수 숫자보다 사실 매출액이 더 좋아지는 건 P라고 하는 티켓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오른쪽 평균 티켓 가격 ATP를 봐주시면 이제는 조조 영화 가격도 10,000원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지금 ATP가 대략 3번 정도 가격 인상을 하면서 이제는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Q가 다 높아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고 이제 코스트라고 하는 C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지금 극장 사업자들의 턴이 빠르게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CJCGV의 실적도 있었지만 한국 쪽은 2분기에 처음으로 이제 분기 흑자 전환, 코로나 이후에 흑자 전환을 보였고요. 롯데쇼핑 안에 있는 롯데시네마도 큰 폭의 흑자 턴어라운드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박스 분야도 2분기에 30억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첫 분기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정상 구간에서는 연간으로 메가박스가 300억 이상 이익을 올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정상화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순수 극장, 사실은 4월 달은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이 됐었기 때문에 4월 달은 적자였거든요. 그런데 5월, 6월만으로도 메이크업을 해서 지금 30억 정도 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7, 8, 9월 달이 풀리 반영되는 3분기 그리고 성수기죠. 3분기에는 순수 극장만으로도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범죄도시2라는 영화를 콘텐츠를 중앙이 배급하고 제작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도 별도로 3분기에 순수 영업이익으로만 100억 이상이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극장 부분도 작년과 재작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내년도까지도 이러한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콘텐츠리 중앙 소개를 드렸는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혹시 마음에 드셨을까요? 마음에 드셨다면 내일 호가창에서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